안녕하십니까. 2월 26일 마감 시황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잔고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잔고는 1024만원이고요. 플러스 14만원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오늘은 제가 다른 데 볼 일이 있어가지고 나갔다가 오후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전에 일어난 일은 잘 보지를 못했고요. 재건주 쪽에 뉴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광물협정 체결 뉴스가 제가 차 타고 가면서 기사를 잠시 봤는데, 호재성 뉴스였어요. 그래서 이제 좀 급등할 줄 알았는데, 막상 와보니까, 제가 가진 종목들이 별로 힘을 못 써가지고 수익이 크게 나진 않았습니다.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이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이 코스트라니 투자법은, 생각을 하면서 매매를 하기 때문에 어떤 사건이, 발생되면, 뉴스가 발생되면 그 뉴스에 대한 평가를 해야 됩니다. 항상 생각을 해가지고 이게 어느 정도 주가의 값어치가 있는지 이걸 이제 생각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소심파 투자자는 수많은 뉴스가 쫙 이렇게 흘러나오는데요. 그 중에 하루에 보면 장중에 뉴스 창에서 지나가는 뉴스는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 중에 주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러한 뉴스들을 이제 간추려서 집어내야 되죠. 제가 뉴스를 만드는 사람이 아니니까 발생된 뉴스 중에 보고 이 뉴스가 주가에 영향을 미칠 것 같다 하는 뉴스가 나오면 그걸 캐치를 해내가 끄집어내고, 그 다음 관련주가 뭐가 있는가를 찾아가지고 그 관련주 중에 대장이 뭔지를 분석한 다음에 그 다음 이제 어느 시점에 들어가느냐, 이런 식으로 보통 합니다. 그러니까 차트 전문으로 하시는 부분은 저도 예전에 차트를 했었기 때문에 그럴 때는 다른 거 볼 필요 없죠. 차트 그림만 보고 그러한 모양이 나왔을 때 거래량이라든가 뭐 이평선이라든가 여러 가지 보조 지표를 사용해 가지고 그러한 모양이 나왔을 때 그 타이밍에 매수를 하고, 그다음 이제 어느 선을 이탈하면 손절이고 또 어느 선 이상 올라가면 익절이고 뭐 이런 식으로 정해 놓고 하기 때문에 차트 봉 흐름만 쭉 따라가면 됩니다. 근데 제가 하고 있는 이 코스트라인 투자법은 생각을 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매수하는 타이밍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10원, 20원, 뭐 더 사게 비싸게 이런 어떤 선에 왔을 때 이런 의미보다는 그 뉴스가 영향을 주느냐 안 주느냐 보고, 영향을 주면 그냥 뛰어 들어가는 겁니다. 대충 적당한 위치에서. 그리고 아니다 싶으면 뭐 차트 모양과 관계없이 그냥 그 자리에서 빠져나오는데, 아직 냉정하게 하지를 못해서 조금 끌려다니는 부분은 있습니다. 그냥 냉정하게 탁 잘라보면 되는데 아직 그건 좀 안 되고 있어요. 안 되고 있는데 일단은 생각을 하면서 매매를 해야 되는 거고, 오늘처럼 이런 뉴스가 나오면 이 뉴스가 어느 정도 값어치가 있느냐, 여기에 대한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이건 제가 혼자 생각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시장에서 어느 정도의 반응으로 움직이는지를 보고 왜 그렇게 움직였을까를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러한 움직임이 왜 그렇게 됐는지에 대해서 나름대로 이제 해석을 하는 그런 방식으로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조금 난이도가 있는데 이해가 잘 안 되실 수는 있는데, 일단은 제가 갔다 오느라고 정리가 좀 덜 됐습니다. 지난번에 미증시가 또 안 좋았어요. 일단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나스닥 지수가 1.35% 빠졌습니다. 마이너스 1.35%. 지금 추가로 계속 빠지고 있죠. 그 다음 다우지수가 다우는 플러스 0.37로 그나마 지금 다우지수는 오히려 기술주가 지금 계속 밀리고 있는 그런 느낌이고요. 그 다음 필라델피아 반도체지수도 2.29% 빠졌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많이 빠졌기 때문에 기술주 쪽에 영향을 많이 줬을 것이라고 추정을 할 수 있는데, 실제로 지수가 별로 안 빠졌어요. 2.29. 그 다음 이제 추가로 하나 정도 더 볼 만한 게, 독일 증시가 어떤지를 또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잘 버티고 있죠. 그러니까 미국 증시가 어떠한 연유로 인해서 빠지고 있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그렇게 크게 악재로 작용하지는 않는다, 주변국에. 뭐 이런 쪽으로 약간 해석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본 증시도 빠지고 있다가 다시 들어올리는 그림으로 나오는 걸로 봐서 이 부분이 그냥 약간 일시적인 그런 느낌. 중국 증시도 괜찮은 편이고요. 그래서 해외 증시에 비해서 국내 증시는 잘 버틴다. 오늘은 플러스 0.41이죠. 제가
이 부분 때 이제 자신있게 배팅을 해도 될 것 같다. 밑으로 내려올 것 같지는 않고 올라갈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그리고 나서 미국 증시가 지금 연거푸 3일 동안 계속 빠지고 있습니다. 밑으로. 많이 빠지고 있습니다. 쭉 내려, 이 정도 위치까지 내려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 증시가 안 빠지고 있다는 거, 이건 상당히 긍정적인 부분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외국인이 지금 3,200억이나 매도했습니다. 어제도 3,000억 정도 매도하고 계속 던지고 있는데 그걸 다 받아내고 있다는 게 한편으로 참 신기합니다. 삼성전자도 지금 많이 팔았죠. SK하이닉스 그렇게 안 팔았고요. 현대차, 기아, 여튼 그 덩치 큰 종목들이 잘 버티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수가 그렇게 잘 안 빠지고 있다. 그럼 이제 이건 굳이 해석을 해보자면, 제 나름대로 생각을 해보자면, 지금 이제 이때쯤 되면 미국 선물지수도 한번 봐야 됩니다. 미국 선물지수가 오늘 그 나갔다 오느라고 이 해외 증시 상황이나 이런 걸 전혀 못 보고 그냥 눈 감고 배팅 하듯이 그냥 그렇게 했습니다. 제가 가진 종목 그것만 이제 집중해서 보다 보니까 제대로 못 봤는데요. 잠깐만 보십시오. 지금 미국 선물지수를 한번 일단 보고, 그렇죠. 나스닥 선물이 플러스 0.60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선물 지수가 상승하고 있으니까 오늘 저녁에 미증시가 상승할 것 같다. 이게 이제 이런 부분은 또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나스닥으로 보면, 자, 여기서 이렇게 빠졌으니까요. 지지선에 왔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 지평선에도 맞아 있고 지지선에도 맞아 있기 때문에 여기서 지금 뚜렷하게 특별한 악재가 없는 상황에서 이게 밑으로 빠질 것 같지는 않다, 이렇게 생각이 들죠. 그러니까 반등 나올 것 같다. 미국 선물지수도 올라가고 있으니까. 그러면 어제 빠졌는 거 이걸 우리 증시에 반영하는 게 아니고 어제가 끝났으니까요. 끝났고 오늘 저녁에 미증시가 올라가면 내일 아침에 열리는 우리 국내 증시 입장에서 봤을 때 미증시가 반등했으니까 매수가 들어와야지 생각해서 올라갈 것 같단 말이죠. 그럼 이게 선물지수가 좀 0.6 정도로 이렇게 올라가면 국내 증시는 오늘 미리 먼저 올라간다는 얘기입니다. 왜냐면 지금 내려가면 오늘 내려갔다가 내일 다시 올라갈 것 같은 생각이 들면 안 팔죠. 그냥 하루만 버티면 되는데, 그래서 파는 사람이 별로 없으니까 그동안 좀 내려왔는 부분도 있고 하니까 이제는 미증시가 오늘 반등할 것 같다. 많이 빠졌으니까 급반등도 생각해 볼 수 있다는 얘기죠. 이렇게 생각이 드니까 매수가 들어와가지고 위로 밀어올리는 이런 현상이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시장이 상당히 견조하게 잘 버티고 있다. 미국 증시보다도 오히려 더 강한 느낌을 줄 정도로 선방하고 있다. 그래서 이 정도면 아래쪽보다는 위쪽으로 적어도 그 고점 부분에 한 번 더 매물대 돌파를 시도하려는 이런 모습이 나올 정도로 위쪽을 바라보고 올라갈 것 같다. 이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리고 시장은 안전해 보이니까 여러 가지 이제 그 시장만 또 올라간다고 해서 좋은 건 아니죠. 시장이 올라가는데 내가 그 올라가는 종목을 잡아야 수익이 생기니까, 시장은 잘 올라가고 있는데 내 종목만 안 올라가는 그런 문제도 생기니까요. 종목을 테마를 타든 어떤 그 나름대로 기준에 의해서 종목을 잘 타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종목 부분인데요. 오늘 제가 봤던 뉴스 중에 컸던 거는 이건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2차전지 부분에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 전고체 배터리, 제가 여기서 잡았다가 놔버린 종목인데 지금 계속 올라갑니다. 좀 아쉽긴 하지만, 제가 제 기준에서 이게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전고체 배터리는 지금 중국 쪽에서도 얘기 나오는 것 같아요. 2027년도에 전고체 배터리를 개발 완료해가지고 2030년에 그 상용화를 하겠다, 이렇게 중국 쪽에서 나온 것 같습니다. 2030년이면 지금 2025년이니까 5년 정도 남았는데요. 좀 많이 남은 것 같은데, 여기다가 추가로 그 로봇 있죠. 휴머노이드 로봇에 전고체 배터리가 들어간다는 식으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 일반 배터리하고 다르게. 근데 개인적으로 봤을 때 아직까지 완성이 안 된 상황에서 여기에 뭐 큰 메리트가 있겠나 싶어서 이게 들어가지는 않았는데, 개발 기대감 이런 걸로 해서 지금 관련주가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이 지금 강하게 올라가고 있고, 얘하고 레이크 머티리얼, 얘하고 두 개가 지금 세트로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고체 배터리 올라간 것 같고요. 그 다음 2차전지 쪽에도 금량 올라갔고 에코프로 올라갔고 지금 올라가는데, 얘들은 왜 올라가는지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여튼 2차전지 쪽에 좀 종목이 강했다. 이쪽은 또 개인들이 워낙 좋아하는 그런 종목이다 보니까, 테슬라는 판매가 급락하고 뭐 이렇게 했는데 상대적으로 이게 그 히토류 관련한 이런 이야기 나오고 이렇게 하니까
이쪽 부분의 종목들이 또 막 올라가는 그림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아마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 쪽에 히토류 개발 뭐 이런 거하고 연결이 되는 것 같은데 정확한 뉴스는 못 봐가지고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거나 시장에서 2차전지 쪽이 좀 움직였다. 그 시장 2차전지 움직이면 2차전지 종목들이 주로 올라가는 그림이 나오면 그 코스닥 지수가 특히 강하면서 시장이 강하게 올라가는 경향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좀 강했던 것 같고요. 개인적으로 봤을 때. 그다음 그 화장품 관련주 쪽에 실리콘투 이 종목이 뭔가 악재가 생겨가지고 급락하는 그림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화장품 관련주들이 실리콘투가 이게 아마 그런 쪽일 것 같거든요. 그 다른데 OEM으로 생산해주고 이런 거기 때문에 얘가 뚝 떨어지는 바람에 화장품 관련주가 덩달아서 지금 충격 먹고 빠지는 것 같고요. 제가 가지고 있는 토니모리는 이건 이제 한한령 해제 기대감하고 시진핑 방한 요런 쪽으로 해서 가지고 있는데 어제 잡아갖고 수익이 조금 났는데 이제 아니면 46만원 정도밖에 없죠. 다 못 잡았으니까 요건 기다렸다가 내려오면 여기서 추가로 더 잡으면 되겠죠. 그래서 일단은 이건 이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 비중이 좀 작으니까 내려와라 그러고 이제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그럼 내려오면 줄거나 이 자리쯤 오면 50만원 더 잡고 그다음 더 내려오면 또 한 100만원 더 잡고 이런 식으로 잡으려고 이게 5월달쯤에 어떤 기대감이 작용할 것 같은데 아직 시간 조금 남긴 했지만 그리고 개인적으로 봤을 때 10월달에 그 에이펙 정상회담 할 때 시진핑 주석이 방한할 가능성도 상당히 높아진다. 이거는 이제 그 우리나라 정치도 우리도 대통령 뽑고 뭐 이렇게 하면 이제 그게 맞물려서 넘어갈 것 같은데 잡고 나면 이건 10월달까지 가져가야 되기 때문에 좀 여유 있는 자금이 생겼을 때 추가 매수를 할 생각입니다. 지금 여기다 돈이 묶여버리면 10월달까지 보려면 아직 한참 기다려야 되니까요. 그래서 내려올 때 그냥 조금씩 더 잡겠다 이런 마음으로 오늘 화장품 관련주는 실리콘도 이게 급락하면서 아마 전체적으로 다 밀리는 그런 그림이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엔터주들은 뭐 크게 영향이 없었죠. 자, 그 다음 제가 가지고 있는 종목 부분. 오늘 제가 후반부에 이 뉴스도 나왔었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발견했다는 뉴스가 나왔는데 이것 때문에 제가 가진 종목이 조금 충격을 더 받았어요. 그러니까 보시면 오늘 대장으로 움직인 건 대동기업입니다.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해가지고 지금 우크라이나 재건 부분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크라이나 광물 협정이 거의 체결됐다는 식으로 뉴스를 본 것 같아요. 아침에 체결됐는데 이걸 서명하려고 제렌스키 대통령이 금요일쯤에 28일날 미국으로 와가지고 트럼프 대통령하고 만나서 이제 최종 확답을 받겠죠. 광물의 협정에 사인하기 전에 우크라이나에 대한 안전을 보장해 달라 이걸 할 것 같은데 제 생각할 때는 뭐 우크라이나 안전 쪽도 있겠지만 제렌스키 대통령 본인의 어떤 그 부분도 작용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왕따 시키면 안 되니까. 그래서 일단 그 부분에 대한 건데 최종적으로 봤을 때는 타결된 걸로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협정에 사인만 하면 되는 걸로. 그래서 이 부분이 뉴스가 떴는데 이게 이제 반응이 이상하게 나온단 말입니다. 예전 같았으면 우크라이나 종전 기대감 이러면 재건 관련주들이 막 올라가는 이런 그림이 나오는데 지금 보시면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흐름이. 예전 같았으면 범량건영이 막 대장으로 상한가 막 올라가고 현대 에버다임 급등하고 막 이런 식의 그림들이 나왔어요. 삼부토건은 지금 거래 정지돼버려서 안 되는데 만약에 삼부토건도 있다면 삼부토건이 또 거래 정지돼 있죠. 삼부토건이 급등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테마 깨고로 해서 막 급등하는 종목이 나오는데 지금은 그렇게 안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움직이는 거는 이건 좀 신중하게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느 게 수혜를 보느냐 여기에 사람들이 더 포인트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이게 왜 이렇게 돼버린다고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해 보면 하도 방송에 나오는 사람들이 전문가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미국하고 우크라이나하고 광물 협정을 체결하면 미국이 광물에 대한 50%의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크라이나 재건 비용의 50%를 미국이 돈을 다 가지고 있는 상황이니까 미국 관련 기업들, 미국 자국의 기업들이 혜택을 볼 것이다. 이렇게 자꾸 이야기를 하니까 우리나라 기업들이 종전한다고 해서 혜택 볼 게 어디 있느냐 여기에 이제 꽂혀버리는 겁니다. 종전을 할 것 같은데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날 것 같다, 종전할 것 같다는 이 부분에 대한 가능성은 상당히 높여보는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종전할 것 같다 이까지는 인정하는데 그럼 종전하면 돈을 벌 수 있느냐 여기에서 이제 어느 기업이 되느냐 이게 이제 포인트가 돼버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대동기계가 올라가는 이유는 이게 농기계 쪽이잖아요. 농기계가 지금 우크라이나에 이미 수출이 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지금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니까 전쟁 많이 친 그 지역에 주로 농경지니까요. 그럼 농업을 다시 하려면 농기계가 많이 필요하니까 농기계를
이 대동이라는 기업에서 넣으니까 실질적인 수혜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농사를 더 많이 지어야 되겠죠. 지금 다 저 사오느라고 농사 못 짓다가 지으려면 농기계가 많이 들어가야 되니까 그 들어가는 수혜를 실질적으로 받을 수 있다. 여기에 포인트를 잡으면 실질적인 수혜 기업이다 이래가지고 이제 딴 게 갈 게 없으니까 얘가 15%로 가장 강하게 올라간 것 같습니다. 대장이다 이렇게 찍은 것 같고요. 그다음 현대건설기계는 우크라이나 쪽에 거기 그 건설 장비를 많이 수출하고 있답니다. 어느 정도가 30%인가 그 가지고 있다고 얘기를 들었는데요. 그렇게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게 전쟁이 끝나면 그 건설 장비가 들어가야 되니까요. 그런 의미로 얘도 어떤 수혜가 있다. 그런 의미로 얘가 올라간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움직이는 것 같고 오늘 진성 TC라는 종목 이 종목도 지금 강하게 좀 올라갔습니다. 6.3% 올라갔는데 이건 캐터필러의 부품 공급하는 회사입니다. 그 트랙터 밑에 이렇게 하는 그 만드는 그건데 하부 구조물 이건데요. 그러니까 캐터필러의 부품 공급하는 회사니까 아까 했던 논리대로 그대로 치자면 전쟁이 끝나면 미국의 기업들이 대다수가 우크라이나에 들어갈 것이다, 재건에 들어갈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미국에 있는 관련 기업 하면 캐터필러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캐터필러가 많이 들어가면 캐터필러의 부품 공급하는 진성 TC가 수익이 좋아질 것이다 이렇게 하면 얘가 말이 실질적인 수혜가 된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얘가 강하게 올라갔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이제 이렇게 잡기 맞추기식으로 올라가는 거를 같은 재건주인데 얘는 왜 올라가고 다른 건 못 올라가느냐 이게 해석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올라갔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전진건설로봇은 펌프카 쪽에 그 세계 2위 기업이니까 얘도 어느 정도 들어갈 것 같다 해서 이제 얘가 따라 올라가는데 이게 그 미국 기업들이 들어가는데 직접적으로 얘가 혜택을 보겠느냐 요 부분에서 이제 걸리니까 크게 못 올라가는 겁니다. 지난번 같으면 얘가 대장격으로 올라가는데 지금 주춤해버리죠. 오늘 한 3.3% 정도에서 멈춰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나마 장비니까 얘도 괜찮은 것 같고요. 그 다음 보는 게 현대에버다임입니다. 얘는 그 단점은 뭐냐면 신용이 거의 한 10% 가까이 올라갔습니다. 얘가 수혜주가 맞다고 생각하니까 신용으로 자꾸 질러가지고 대박한 묵자 이러고 막 들어오니까 신용이 높아가지고 얘가 좀 그 부분은 단점이에요. 만약에 악재가 생기면 너무 급격하게 떨어질 수 있는 위험이 생긴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건 단점인데 일단은 얘는 실제로 우크라이나에 있는 기업의 그 장비를 현재 수출하고 있는 상태라고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제 공급하고 있으니까 협업해가지고 그 회사에 공급하고 있으니까 실질적으로 우크라이나 기업과 같이 해갖고 뭔가를 하고 있으니까 수혜를 본다 이렇게 해서 얘도 해당이 되는 것 같아요. 대충 요 정도가 해당이 되는 것 같고 제가 개인적으로 봤던 거는 SG는 도로 포장이니까요. 도로 공사를 해야 되니까 얘는 수혜주를 받는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이제 그 조금 결이 벗어나는 게 미국 쪽에서 모든 걸 다 가져가 버리면 얘한테 돌아올 게 있겠느냐 이게 이제 걸린단 말입니다. 그래서 많이 못 올라갔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 이제까지는 제가 SG를 대장이다 이러고 자신있게 했었는데 지금 못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으로 인해서 좀 주춤하는데 크게 봤을 때 개인적으로 제 생각은 미국 기업만 혜택을 본다는 그 부분은 저는 반대입니다. 미국 기업 혼자서 들어가서 자기들이 그 공사 다 하고 히트로 생산해가지고 팔아가지고 그 수익금 자기들 가져가고 이렇게 하려면 단기간에 재건이 안 됩니다. 적어도 우크라이나 재건하려면 그 부서진 도시뿐만이 아니고 신도시 건설 이런 거를 지금 구상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나라에 지금 송도 같은 이런 그 첨단 산업 도시 이런 걸 해야 이제 우크라이나가 그게 된단 말이죠. 어떤 먹거리가 생긴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우크라이나는 농경지가 농사 짓는 것밖에 없으니까 그 농사 지어가지고 그거 해가지고 빚도 못 갚죠. 그래서 이제 첨단화된 어떤 이런 기술을 할 수 있는 첨단 도시를 건설해야 되는데 그런 거 도시 건설하는 데는 우리나라가 특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기업들이 뭐 그 인터넷 쪽인 통신이나 뭐 도로 건설 주택 뭐 이런 쪽이 다 들어갈 것 같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개인적으로. 그래서 저는 일단 우리나라 기업도 수혜를 받는다는 쪽에 전문가들 입장과 다르게 수혜를 많이 받을 수 있다. 그래서 그런 수혜 받는 관점으로 봤을 때 도로 포장이 가장 먼저 돼야 되니까 SG가 수혜를 받는 거고 펌프카도 건물 같은 거 이런 거 신도시 건설하는 많이 들어갈 거니까 얘도 받을 것 같다 해서 이제 이렇게 이제 주로 주력으로 잡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뭐 설명 자꾸 해봐야 맞는지 틀린지는 지나봐야 되니까 제 개인적인 생각이 그렇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가진 종목 중에 토니모리는 그대로 놔뒀습니다. 얘는 조금 더 내려오면 추가로 더 잡아갖고 100만원까지 맞추려고. 얘는 5월달까지는 적어도 지켜봐야 되는 종목이니까요. 지금 돈을 묻어버리면 그때까지 계속 홀딩하느라고 배팅을 못 치니까 얘는 가지고 있다가 내려오면 추가로 더 잡는 식으로 그렇게 하려고 요를 남겨놨고요. 그 다음 SG는 370인데 조금 줄였습니다. 오늘 흐름이 전진건설 로봇이 조금 더 강해 보였어요. 강하게 올라가는 그림이 SG보다는. 그래서 좀 강해 보이는 쪽으로 더 실자를 가지고 전진건설 로봇으로 비중을 높였습니다.
195만 원이 있었는데 403만 원으로 대폭 늘렸습니다. 이쪽으로 확 옮기려고 SG를 줄여가지고 이쪽으로 옮기고, 그 다음 한미글로벌도 줄여가지고 이쪽으로 전진건설 로봇을 옮기고, 그 한미글로벌은 참 저한 게 실적도 좋고 다 좋은데 못 올라갑니다. 이게 매수세가 안 들어가지고 기관이 계속 팔아먹고 있으니까 이 못 올라간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실적이나 모든 면에서 봤을 때 좋다고 보는데 직접적인 수혜가 되느냐, 여기서 약간 순위가 밀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못 올라가가지고 얘 기대를 걸었는데 그래서 할 수 없이 이제 비중을 줄였습니다. 확 줄였습니다. 거의 한 400만 원 가까이 있다가 반으로 줄였어요. 비중 줄이고, 그 다음 오늘 신규 매수로 한 71만 원 정도 현대해버다임을 잡았습니다. 이건 신용이 너무 많아가지고 여기다가 배팅을 많이 칠 수가 없었어요. 그냥 신용이 10% 되다 보니까 많이 못 치고, 이게 대장 그룹에 속하니까 여기다가 일단 한 71만 원 정도 이렇게 잡았습니다. 제가 대동계열로 들어가지 않는 이유는 농기계는 어느 정도 그 확장성에서 조금 딸리지 않나 싶습니다. 농기계 수출해가지고 그렇게 막 그 재건하는데 농기계 이건 그렇게 막 그 폭발적인 수요 이렇게 나오지는 않을 것 같아요. 차라리 현대건설기계 같은 이런 종목이면 몰라도 대동기에 여기다가 더 싣고 싶은 생각은 없고, 현대건설기계는 좀 너무 무거운 종목, 금액이 큰 종목이라서 좀 그렇고, 그래서 빼고 나서 보니까 전진건설 로봇하고 SG, 뭐 현대해버다임 이런 종목들이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쪽에다 비중을 좀 늘리면서 오늘 포지션 수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왜 제가 그 신종 코로나 때문에 더 안 좋아졌다고 말씀드렸냐면, 분봉 보시면요, 이게 툭 떨어지죠. 그러니까 올라갔다가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대충 이 정도 선에서 여기 선에서 마무리를 하거나 이제 들어 올리는 그림, 뭐 이런 그림이 나오는 이런 느낌이었는데, 수전택 보시면 이게 2시 35분입니다. 2시 35분에 뉴스가 떴다는 얘기죠. 확 올라가죠. 전진건설로 보면 2시 25분 대충 요때죠. 떨어진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저는 이거를 이제 연결해서 보자면, 제공 관련주 아침에 올라갈 줄 알고 여기다 확 들어왔단 말이죠. 들어왔는데 못 올라가고 뒤로 밀리니까 물렸네 이렇게 돼갖고 이제 끝날 때까지 지켜봅니다. 올라가려고 펌 잡죠. 그래서 이제 이거 올라갈 것 같다 이러고 있는데 갑자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국내에서 발견됐다, 그거다. 국내에서 발견됐다 그러니까 이거 대박이다 이러고 이쪽으로 확 들어온 겁니다. 엄청나게 돈이 들어갔겠죠. 이 거래량 엄청나게 터졌을 겁니다. 470만 주밖에 안 되네요. 얘가 쭉 들어오니까 이거 저쪽 건 올라가지도 못하고 있으니까 던지고 가자 이러고 이제 쭉 다 던지고 이쪽으로 왔을 거예요. 이거 재건주가 막판에 올라가다가 뒤로 주춤하면서 밀리는 그림이, 툭 떨어지는 그림이 나오고 이쪽으로 들어온 것 같아요. 근데 이건 좀 생각해 봐야 될 게, 이거 시간에서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몇이 됐죠? 단일 현재가 시간에도 밀어 올리려고 그러네요. 이게 뭐가 나왔느냐 하면, 국내 연구진이 이번에 있는 영아 어린애 감기 증상이 있어서 검사해 봤는데, 거기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보이는 그 균을 발견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새로운 균이 발견됐는데 기존의 코로나하고 다른 게 발견되니까 이게 뭔가 싶어갖고 다른 검체들하고 검사해 보니까 2022년에 나왔던 어디 강원도 무시 어떤 쪽에 있는 그 동물에서 나왔는 그 균하고 비슷한 거다, 뭐 이렇게 연결을 짓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게 인체에 감염됐다 이렇게 하니까 외형상을 봤을 때 새로운 종목에 박쥐에서 나온 것도 아니고 설치류인가 어떤 먹이에 나오는 그 동물에서 걸리는 바이러스가 최초로 인간에게 감염된 새로운 신종 바이러스가 국내에서 발견됐다 이러니까 와, 이런 느낌이 들기는. 근데 그게 과연 폭발적으로 우한에서 발병된 코로나처럼 폭발적으로 막 확산돼 가지고 팬데믹이 올 것 같은 그런 바이러스는 아닌 것 같거든요. 그런 거 다 따지자면 감기 걸려 갖고 나오는 새로운 바이러스 전부 다 그냥 뒤집어져야 되는데, 그리고 어쨌거나 이 뉴스에 이게 이제 처음 나왔으면 사람들이 신중하게 보는데, 이게 중국에서 어제인가 나왔죠. 이 기업던 날 이틀 전이네요. 이틀 전에 새로운 코로나가 발견됐는데 이건 인간이 감염되진 않았고 박쥐 쪽에 나왔다 하는 그 뉴스 나오면서 한번 떴는데, 국내에서 발견됐다 해갖고 붙여버리니까 국내에서 이게 발견됐구나 해가지고 이제 급등하는, 저도 이거 혹해가지고 진짜인가 이러고 한번 왔었는데 그런 건 아니더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얘가 올라가는 바람에, 이걸 사고 싶다는 뜻이 아니고 이게 올라가는 바람에 잘 나가선 이 재건 관련주들이 돈이 확 줄어들어가지고 저쪽으로 가버리는 그런 상황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정리하자면
저는 일단 재건 쪽에 희망을 가지고 있는 입장이고요. 정제는 된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28일 달력도 봐야 될 필요가 있는데 이제요. 28일이 금요일이거든요. 근데 3월 1일이 토요일이기 때문에 3월 3일 월요일이 대체 공휴일입니다. 그럼 28일이 딱 되면 토, 일, 월 3일 연휴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 상황에 이 3일 동안에 종전 관련한 뉴스가 어떤 게 나올 것이냐 하는 걸 내일하고 모레 27일, 28일 이틀 동안에 판단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28일 날 그 젤렌스키 대통령이 가가지고 광물협정에 사인을 하고 그러면 이제 분위기가 주말 동안에 종전 관련한 어떤 진행이 될 것 같은 이런 걸로 해서 기대감으로 재건 관련주가 본격적인 스타트를 할 가능성도 있다. 근데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재건 관련주가 약발이 떨어져 가지고 이제는 그 종전이 될 것 같아도 확실하게 우리나라가 이익을 볼 수 있느냐 여기에 사람들이 의문을 가지기 때문에 종전은 됐는데 미국에서 다 가져가 보고 우리나라는 먹을 것 없다 이렇게 전문가들이 자꾸 이야기하니까 종전돼도 뭐 이거 뭐 도로 포장 우리가 할 수 있겠나 이런 식으로 해서 못 올라간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종전 가능성은 높아졌는데 확실하게 수혜가 있느냐 없느냐 이걸 판단해야 되는 이런 문제. 그럼 바꿔 말하자면 개인적으로 봤을 때 올라가면 조금씩 비중을 줄여가지고 지금 뭐 그 별로 벌지는 못했지만 지금 가지고 있는 종목이 올라가면 예전에는 올라가면은 갈 때까지 가보자 해가지고 여기 전고점 돌파해갖고 한 4,500원까지 가자 이렇게 하려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그런 분위기가 아니란 얘기죠. 올라가면 비중을 줄여가지고 한 2,300만원 정도 선으로 비중을 딱 줄여서 종목을 장기적으로 홀딩하고 나머지는 딴 종목 쪽으로 이제 다음을 노리는 이런 쪽으로 바꿔야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너무 오랜 기간 동안 제가 이 재건 관련, 우크라이나 정전 관련해갖고 SG를 여기서부터 했기 때문에 지금 너무 많은 시간 동안에 묶여 있었어요. 한 달, 두 달, 세 달, 네 달, 다섯, 여섯. 그냥 7개월 때 지금 붙들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좀 놔줄 때가 됐다. 그래서 이제 올라가면, 부분에서 오늘, 내일 이때 이제 올라갈 가능성이 높은데요. 올라가면 조금씩 비중을 줄여가지고, 확실하게 홀딩해가 넘어갈 것만 남기고 나머지는 이제 다른 종목을 개척하는 그런 쪽으로 지금 종목 좋은 거 많이 나왔습니다. 여러 가지들 지금 제가 계속 모으고 있는데요. 많이는 못 올라갔지만 올라가려고 있는 종목들이 많으니까 이런 것들 하나하나씩 이제 해가지고 그 신규로 잡기 위해서 이제 돈을 좀 비중을 바꾸는 요런 작업들을 할 생각입니다. 대충 요 정도로 마치고요. 혹시 오늘 제가 제대로 시장을 못 봤는데 다른 뭔가가 있었으면 댓글에도 남겨주시면 제가 참고를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